김정은이 죽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매우 독재적이고 매우 악랄한 카리스마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군들이나 북한의 많은 군부는 그 카리스마에 억눌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권력 공백은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는 걸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권력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군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번 북한 새해맞이 행사에서 김여정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은 후계 구도에서 완벽히 밀려났다라는 걸 북한이 대놓고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들이 여전히 김여정이 후계자 반열에 있다라고 예측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김정은의 유것이 김여정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도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김여정은 현재 이 시점에 김주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김주애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김여정은 여러 가지 경력면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김주애만큼의 정통성과 경력, 경험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로 비추어지던 것이 그게 아니다. 김주애, 김여정의 아이들을 얼굴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배동을 공개한 겁니다. 세자 수업을 받을 때 세자 혼자 수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자는 수업을 받으면 심심하잖아요. 왕세자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왕세자랑 항상 같이 수업을 듣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걸 배동이라고 부릅니다. 김여정의 아이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김주애의 배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공개하면서 그 아이들을 딱 그때만 보여주고 주석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즉 김여정에게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들은 김주애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김여정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김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김여정도 위협이 안 되고 김여정의 자식들도 결코 위협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 위계 서열에서 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김여정이 1월 1일 날에도 김주애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요. 그것만 봐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애의 4대 세습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다고 보시나요? 2만%라고 봐요. 이미 후계자 수업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김주애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신사임당 초창기 때부터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북한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애한테 경쟁자가 김여정이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김주애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김주애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행사에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김여정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대놓고 공개한다? 이거는 이미 서열 정리가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굴욕적이에요. 근데 김여정이 그것에 대해서 내색 하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서열 정리는 끝났다, 관계 정리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죽는다면 김여정과 김주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재 김여정이 납작 엎드린 건 오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 김정은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이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뭐 한 5년 뒤, 6년 뒤에 죽어요. 그러면 김주애는 5년 동안, 6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어리다, 10대 후반이라 할지라도 그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부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1, 2년 안에 죽었다. 그리고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복잡해지죠. 중국도 거기에 개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과연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그런 여성 지도자가 북한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의문부호가 늘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문부호의 결과가 아니다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면 세력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김정은 6.25 시의 김주애의 세습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지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군부죠. 북한은 군부가 항상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리고 입김이 세요. 김정은은 주기적으로 군부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숙청을 해왔지만, 군부의 힘이라는 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빼놓으려고 해서 빼지질 않거든요. 때가 되면 또 그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김정은이 죽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매우 압도적인 어떤, 그리고 매우 독재적이고 매우 악랄한 카리스마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군들이나 북한의 많은 군부는 그 카리스마에 억눌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권력 공백은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는 걸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권력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군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지금 군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을 가장 앞장에 내세워서 군에서 많은 어떤 이익을 누렸거든요. 군 장성들이라든가 군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어갔는데 김정은 시대 지금 십몇 년 동안 군부가 힘을 다 잃으면서 조선노동당이라든가 내각이 이권 관련된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군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만 들고 나라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냥개 역할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부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라든가 경제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군부가 이때다 싶어서 노동당이라든가 혹은 내각에 있는 본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신의 난,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군부는 그만큼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북한 김정은에게. 김정일 시대의 군부와 김정은 시대의 군부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 핵무력 노선을 걸으면서 군부의 어떤 종합적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군부에 대한 숙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군 장성들에 대한 어떤 물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름의 대우를 해줬거든요. 김정은 시대의 군부는 좀 다릅니다. 너무나 자주 물갈이가 됐어요, 일단. 그리고 김정은이 굉장히 애정하는 부대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요. 지금 러시아가 파병된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별 3개짜리죠. 부총참모장도 역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투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 북한이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이모군란 아시죠? 이모년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었는데 그 일으킨 배경이 당시 조선 왕조가 새로 만든 별기군, 그러니까 신식 군대는 굉장히 예뻐하고 그들한테 모든 장비를 지급해주고 그들의 어떤 녹봉은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지만 예전부터 존재했던 그 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낡은 군이죠. 그런 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거든요.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녹봉도 잘 지급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그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임모군란이 됐던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특수작전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대우를 많이 잘 받고 있고 별도 굉장히 빨리 날아요. 심지어 한 2년 전에 소장이었던 사람이 막 2년 뒤에 갑자기 막 중장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근데 다른 어떤 보편적인 어떤 다른 일반적인 군에 비해서는 특별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김정은이 죽고 나면 불만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북한의 후계 구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김주애의 후계 구도는 앞으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라는 것은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두 번째는 김주애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켰는데 애가 머리가 안 좋아서 도무지 후계자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둘 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김정은이 지금 빨리 죽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징조가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두 번째는 김주애는 생각보다 똑똑해 보입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도 똑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한테서 볼 수 없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김주애를 고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동안 매우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 눈빛과 제스처와 지금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14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교육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어린이라면 매우 과중한 스트레스 이런 것에 좀 불편함을 느낄 텐데, 물론 김주애가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쟤도 참 평범한 애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